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입니다. 네,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노화의 열쇠, 네. 텔로미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에 제가 등남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의 건강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건강한 거는 자기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런 말씀 들으시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다 건강한 걸까요? 글쎄요. 네,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관련된 한번 그 쌍둥이 화면 한번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쌍둥이 같아요. 얼굴 생김새도 네. 비슷한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데. 일란성 쌍둥이죠. 예. 근데 뭔가 한 아이는 네, 좀 아픈 것 같죠? 아픈 것 같이 네. 보이는데요. 근데 보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100% 같으니까 아예 둘 다 아프든지 아니면 둘 다 안 건강 아프든지 상태가 해야 똑같을 되는 거 것 아닌가요? 같은데. 특히 이제 유전병이니까 뭐 둘 다 아프거나 뭐 그렇지 예. 않아야 되는데 이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이제 곤충의 세계, 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암컷 가운데서 어떤 유충이 이제 자라서 여왕벌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뭐 태어날 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예. 쉬운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이 모든 암컷 유충의 유전자는 다 동일한데요. 음흠. 그 중에서 이 로열 젤리를 먹고 자란 유충은 자라서 이제 여왕벌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유충은 그냥 일벌이 되는 거죠. 예. 로열 젤리가 그 왕유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여왕벌이 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꿀벌이 분비한 것을 네. 먹고 자라는 건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 몰랐네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럼 쌍둥이의 경우도 사람의 경우도 그러면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그 쌍둥이의 경우도 그렇고 이 여왕벌의 사례도 그런데 뭐 벌이나 사람이나 유전자는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 무엇을 먹는지가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뭘 먹는지 또 더 나아가서 뭐 얼마나 담배를 피나 뭐 술도 얼마나 마시나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의 일종의 꼬리표로 각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유전자 꼬리표가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 건데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거나 반대로 아주 적게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돼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나 그 벌의 군집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라는 그 생명 정보의 지도는 똑같아요. 생명 정보의 지도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회로를 만들었는데 어느 회로에 불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걸 작동하는 기전이 다른 거거든요. 네. 뭐 꼬리표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를 갖고 그렇죠, 있어도 예. 평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규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요즘에 무엇을 먹고 있나를 한 번쯤 좀 생각을 하게 반성하게 되는데 돼요. 그게 나뿐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나한테서 끝난다면 내 문제를 고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릿고개 시절에는 뭐 가난의 대물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엔 이 비만이 대물림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많이 네. 나오잖아요. 들어보셨군요. 예. 이 비만과 관련한 이 흥미로운 생쥐 실험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비만쥐가 새끼를 낳더니 이 새끼쥐도 비만이고요. 이 새끼쥐가 자라서 나중에 또 새끼를 낳더니 그 쥐도 역시 이제 비만이 됐다. 뭐 이런 실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1세대 비만주의 비만 정보가 2세대 그러니까 그렇죠. 자식 쥐에게 아들쥐. 갔고 네. 그리고 그 자식에게도 가고 그러니까 손자. 할아버지가 이어지는 손자까지 영향을 네. 준다는 건데 3세대까지 갔다는 거죠. 야, 이거 저 뭘 먹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3세대까지 이어지니까. 사람도 이렇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연구는 주로 이런 생쥐, 이런 네. 동물 실험 결과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지만 예. 과학계에서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네덜란드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점령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못 먹었던 거예요. 이 대기근이 들고 그래서. 예. 그래서 당시에 잘 못 먹었던 임신부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오히려 비만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네요. 네, 그 왜 그런 걸로 봤더니 예. 이 잘 못 먹었던 시절에 그 엄마들이 잘 못 먹으니까 이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 부족한 영양분으로 좀 어떻게 좀 생존하려고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쪽으로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꼬리표 형태로 자식에게 전달이 됐으니까 이 자식은 나중에 자라서 영양분이 풍족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동일한 약을 먹더라도 아하. 살이 더 많이 찌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비만이 되는 거죠. 예. 뭐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잘 먹더라도 네. 내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꼬리표의 형태로 어떤 유전자에 각인이 된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엄마들은 네. 이렇게 몸 건강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아이 가졌을 때. 근데 아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하지 덜해요, 않나 엄마보다는. 싶은데 그쵸. 아빠 영향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아빠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네.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그 비만지 실험에서도 이 스쿼지의 경우에도 그 비만인 그 새끼쥐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요. 이와 이제 별개의 또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이 스쿼지에게 특정 냄새를 맡게 하면서 이 전기 자극을 준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이 쥐는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 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쥐가 나중에 자라서 자란 게 아니고 이 쥐가 이제 나중에 새끼쥐를 낳는데 이 새끼쥐는 전기 자극을 주지 않고 그 특정 냄새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 공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냄새와 관련된 이 공포 이런 정보가 그 아빠 쥐의 이 정자 유전자의 꼬리표로 남아서 이 새끼쥐에게 전달됐기 때문인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도 핑계 댈 거리가 없어졌어요. 네, 확실해졌네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그러니까요. 됐으니까. 아빠들도 네. 엄마들도 그렇죠. 뭐 둘 다 식습관도 다르게 해야 되고 몸을 내 자식 그리고 뭐 손자 세대까지 손녀 세대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예. 임신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엄마는 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맞아요.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음흠. 임신하기 전에 아빠도 당연히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이성규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잘 하셨겠죠? 근데 이제 평소 습관이라는 거는 알고 있더라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 유전자 꼬리표가 이제 암과도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암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알고들 있는데 그렇죠. 또 대다수의 암의 경우에는 이 암을 유전하는 이런 유전자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꼬리표를 떼어내는 어떤 방법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어떤 항암 치료에 한 그 타겟이 될 수가 아하. 있는 거죠. 한번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부분에 그런 꼬리표가 암세포에서는 잘못 붙었는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잘못 붙은 꼬리표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내줄 수 있을까? 즉 그 꼬리표를 잘못 붙이는 그런 효소에 대한 저해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암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그 분야가 되겠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 가족력이 네. 있다고 해서 수술을 미리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랬었죠. 예. 네,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미리 수술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암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네.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에는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요. 네. 아,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이 꼬리표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걸 떼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질병 치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건강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쉽지만 정리해보자면.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요. 맞아요. 네. 이제 기본에 충실한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게 나뿐 아니라 내 후손 세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우리가 잘 좀 건강하게 먹고 자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